네, 안녕하세요. 궁디파파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CGI 지수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제가 아직 스크린샷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따왔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더 해드릴 건데, 자, 오늘의 CGI 지수는 776.01, BTC 비율은 44.70%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CGI 지수가 요 분홍색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올 때 CGI 지수가 내려가고 비트코인 다시 내려갈 때 CGI가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CGI,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모습은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CGI가 올라왔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횡보 중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CGI 지수만 보더라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최근 24시간의 내용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CGI 지수가 비트코인 요 비례 부분을 빼면은 한 요 정도로 횡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트코인들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CGI 지수에 대해서 문의가 엄청 많아요. 맞죠?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CGI 개발자분을 만나서 의논을 좀 했습니다. 이거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고 내용도 이래이래 해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나요? 개발자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디파파 CGI라고 치시면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치시면은 개발자님과 인터뷰를 했던 영상을 올렸어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조회수가 180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CGI 차트 보는 곳 해가지고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CGI 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네네네. 오, 드디어. 네. 요걸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영상도 한 번씩 다 보세요. 개발자님, 엑셀러님이시거든요. 개발자분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아마 몇 번 더 출연하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요, CGI 지수를 개발하셨는데 개발한 것 뿐만 아니라 이 해석을 굉장히 잘하세요. CGI 지수 해석을 굉장히 잘하세요.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있잖아요. 이때 비트코인 최고점 찍었을 때, 이때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하면서 알트 시장이 올 것 같다 라고 선견지명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알트로 가라 됐다, 시장의 돈의 흐름이 알트로 갈 것 같다 라고 선견지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날 업비트로 갔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가 업비트를 들어간 날이에요. 그래서 약 3-4일 동안 단타를 엄청 쳤죠. 정말 CGI가 아니 마이너코인들의 잔치였죠. 제가 업비트 가고 나서 약 4일에서 5일 동안 잔치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사그러들었어요. 굉장히 성견지명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 성견지명을 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분은 주식을 하신 분도 아니고 이런 매매를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CGI 지수를 연산으로 해내서 그거를 해석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을 많이 구해요. 자, 요 링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CGI 지수 혹은 공디파파 CGI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 사이트가 나오니까요. 왜 설정창으로 왔냐? 공디파파 CGI라고 치시면요, 제일 위에 노란색으로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시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 CGI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시고 여기다가 줄겨찾기 해두시면은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만 들어가서 요거 링크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퇴근 후에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홈 화면에 추가 완료. 자, 요거는 이제 뉴스가 새로 나왔습니다. 4일 전, 뭐 3일 전, 15분 전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뉴스예요. 직장인의 31%가 가상화폐에 베팅을 해봤다 라는 뉴스인데요. 사람인의 조사예요. 사람인 조사에서 당신 비트코인 매매해봤냐 라고 했더니 참여자의 31%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너 얼마 투자했냐 했더니 평균 566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게, 초심자가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게 좋겠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한 달 월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월급이 평균 566만원이에요? 꽤 많이 받으시네요. 꽤 많이 받으시네. 자, 근데 문제는 이 글이에요, 이 글.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하면서 사람인에서 들어가서 뭐 투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매우 신뢰성이 낮습니다. 941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이게 표본 조사가 좀 믿을만한지 모르겠습니다. 10명 중 3명이면은 940명 중에 약 한 250명 정도가 해봤다고 투표를 한 건데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왜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한 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왜 자꾸 언론에서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암호화폐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상화폐로 정해진 건가요? 그건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했냐 했더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서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주식, 부동산, 재테크는 주식, 부동산은 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 살려면은 뭐 한 종목 몇천원짜리 삼성전자 살려면 250만원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저기 조그만한 주식 살려면 뭐 한 500원 정도 있으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 2,500만원짜리를 사고 싶은데 한 개 파는 게 아니잖아요. 0.000000001개 팔아요. 그리고 나는 그 유명한 비트코인을 10,000원어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참 좋아요. 삼성전자 대장을 사기에는 250만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투자 방법이 쉬워서. 요 밑에 좀 특이합니다. 현실 탈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는 분 많죠? 야, 내가 비트코인으로 대박나서 회사 때려친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44억이었나? 뭐 그거 수익 인증하고 사표 냈다, 그런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제목만 봐서 내용은 모르겠고,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이 투표한 사람 중에
이제 당신은 이익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80%가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20%는 손실을 이라고 썼는데요. 정확히는 한 15%가 뭐라 그러죠? 유지? 본전? 그리고 한 5%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인의 추천을 받거나 그냥 고수익을 얻을 것 같아서 그냥 매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80%가 이익을 받고 딱 5%만 손실을 받습니다. 그것도 직장인이에요. 일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매매만 하시는 분들, 이 80%에 들어가시나요? 혹시 5%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죠? 집에 앉아서 매매만 하는데 내가 손실이다 하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그냥 취미생활로 하셔도 80% 정도 수익이 납니다. 5명 중에 4명은 수익이에요. 5명 중에 1명만 손실 봅니다. 근데 집에서 매매하는 사람인데도 손실이 났다?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자 이제 여기 코리니에서 이제 코인 좀비라고 써놨는데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증상, 습관이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포함되는지 한번 보세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자주 확인한다. 자, 이거 1번입니다. 자, 해당되시는 분들 1번 치세요. 자,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 해당되시는 분들 2번 치세요. 수익률에 따라 감정 기복이 심하다. 3번 치세요. 자, 나는 1, 2, 3 다 포함된다 하시는 분들 슬슬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난데. 자, 1, 2, 3에 다 해당이 되면서 제가 여기에 약간 조건을 한 번 더 붙일게요. A. 일을 안 하고 나는 전업 투자자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 B. 집에서 담배를 피면서 매매를 한다. 감사합니다. 요 1, 2, 3, A, B 요 5가지가 해당하시는 분들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실컷 벌다가 컴퓨터 앞에서 객사하는 수가 있어요. 빨리 병원 가보세요. A, B는 해당이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 5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뚜둔 무서운 이야기니까 노래 잠깐 끄고 뚜둔 비트코인 하락설. 자, 비트코인 하락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당장 일본의 거래량만 보더라도 많이 줄고 있어요. 원래 비트코인은 일본이 끌고 다녔던 거 아시죠?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에 닿았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거래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느려지고 있어요. 다이임선님 후원 7,7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20만 건에서 25만 건 정도가 밀려 있어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수수료 증가. 수수료가 옛날에는 한 건에 5,000원 정도가 했었는데요. 지금은 13,000원, 15,000원 정도가 돼요. 수수료가. 엄청 비싸졌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비트코인을 인터넷에서 전송하는 가격보다 대한통운 같은 택배사한테 맡겨서
그 USB를 보내는 게 더 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CME 이코노미스트에서 트랜잭션 비용 상승이 비트코인 가격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스크린샷 찍은 건데요. 트랜잭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뭐냐? 내가 비트코인은 은행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송금할 때 우리 은행에 가면 뭐예요? 이체를 하죠. 이체 내역서를 쓰잖아요. 그 이체 내역서가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그걸 써주는 게 여러 명의 채굴자들이에요. 근데 그 채굴자들이 써주는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채굴자들한테는 이익이겠죠? 그러나 가격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데에서는 매우 불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1년 중순에도 한번 펌핑이 있었고 2014년에도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2018년에 지금 17년 말이죠. 더 큰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가는 트랜잭션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순간적으로 꺼지면 이때처럼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비용이 상승하는 거, 거래 속도가 느려지는 거는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 엄청난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황을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해 드렸었는데, 자, 그건 그렇고, 자, 이제는 급격한 시세 차익입니다. 라이트코인 창시자인 찰리리도 나 라이트코인 다 팔았습니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방금 채팅창에 아유 뭐 비트코인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뭐 무너져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시작한 지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9년에서 1달러가 되는데, 이 코인이 0원에서 1달러가 되는데 한 2, 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80달러, 한 100달러라고 볼까요? 80달러가 되는데도 5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건 트랜지션이니까 이거 아니네요. 죄송해요. 자, 그리고 2016년 1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400달러였습니다. 2017년 1월은 2배가 오른 800달러입니다. 1년 동안 2배가 올랐어요. 2018년 1월, 자, 지금 12월 27일 기준으로 18,000달러, 17,0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2만 달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1년 새에 3배가 오른 겁니다. 가속도가 엄청나죠? 그러면은 2019년 1월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2배, 여기서 여기까지 3배, 여기서 여기까지 4배? 8만 달러? 오케이? 그래서 정말로 이게 상승 곡선이 가속도를 붙을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버블이 끝날 건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CGI 지수에서도 알다시피 알트코인들로 돈이 분산이 되고 있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2017년까지만 해도 알트코인이 몇 배 없어요. 이더리움, 뭐 라이트코인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모네로, 지캐시 이런 건 누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3대장 정도만 리플까지 해가지고 한 4대장 정도만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무수히 많은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70%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44%예요. 어마무시하게 내려왔죠. 그래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 커지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더 이상의 상승은 그거는 확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봐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더 커질 건데 그 비트코인이 더 커질 거다라는 거는 확답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래 틉시다.
자, 이제 비트코인 상승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외국 기사를 링크를 받았는데 영어 해석이 안 돼서 그냥 링크 안 썼어요. 그래서 나스닥, 골드만삭스 등에 대해 대형 거래소들이 시장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선물, ETF뿐만 아니라 진짜 현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나스닥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내년 몇 월이라고 했죠? 내년 8월이었나요? 내년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새로운 시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아무리 커졌다고 해도 지금 코스피 시장보단 작을 거예요. 코스닥 시장 정도는 넘볼 수 있는데 코스피 시장보다는 작을 거예요.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거래대금. 근데 구독 감사합니다. 나스닥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증권사에서 비트코인이 상장이 되면은 그 금액들이 다 쏠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그리고 ETF가 펀드 같은 거예요. 그것 등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지금 보세요. CME 차트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엄청 없어요. 거래량이 엄청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차트가 얼추 완성이 돼야 돼요. 자, 다른 차트 한번 볼까요? 골드 차트 한번 볼까요? 어디 갔니? 어디 갔니? 골드야?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자, 골드 차트입니다. 역사가 엄청나요. 여러분, 금 언제부터 있었죠? 엄청 옛날부터 있었죠? 역사가 이게 1일봉입니다. 1일봉. 여기서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그 차트를 신뢰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차트? (1, 2, 3, 4, 5일, 6일, 7일) 이제 7일차예요. 이제 7일차예요. 그러니까 아직 차트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거래량이 안 붙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트가 적어도 2달, 3달, 1년, 2년 쌓이면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겠죠. 그랬을 때 이 추가적인 자본 유입이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도 애기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왔습니다. 블록체인 지갑 사용자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뉴얼이 2012년이에요 2012년 1월 2014년 1월 2016년 1월 2017년 1월 자, 2018년 1월 어때요?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죠? 이만큼 사용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 60억 인구 중에 암호화폐 들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직장인 봤잖아요. 직장인도 30%밖에 안 됩니다. 그 데이터를 뭐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광기 미친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 대한민국에서 직장인들이
내가 비트코인을 매매해봤다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한 5천만 명 되나요?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를 지갑을 가지고 있을까요? 1000만 명 될까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밑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데요. 다른 내용이지만 정보를 한번 봅시다. 자, 빗썸 회원수는 11월 말 기준 147만 명이다.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많을 줄 알았죠? 147만 명밖에 안 됩니다. 4천만 명, 5천만 명 중에. 그리고 또 요즘 많이 하는 거, 업비트. 업비트도 내가 적었는데 안 있다. 업비트 회원수는 약 120만 명이다. 중복된 거 빼면 더 적겠지만 그냥 포함한다고 쳐도 250만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아직 이 시장은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자, 본 김에 이거 봅시다. 비트코인 정부 발표가 이제 미성년자 금지라는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새해부터 1월 1일부터 18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 이용이 업비트와 빗썸에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코인원은 이미 불가능해요. 120만 명인데 세계 1위라고요? 그쵸. 거래 대금은 거래 대금. 근데 이 100만 명 중에 미성년자는 0.3%라고 합니다. 얼마 안 돼요, 사실.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떠들지만 0.3%밖에 안 돼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빗썸 거래소는 주민등록번호를 안 받고 있어서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누군지 파악을 못 한대요. 이게 진짜 웃겨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이번 달 31일까지 출금하지 않으면은 부모님 데리고 와야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출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등학생이다 하신 분들은 출금하지 마세요. 그냥 성인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 1년 정도, 1년, 고2, 고3이면 1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되시고, 내가 뭐 중학생이다 하신 분들은 3년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야, 강제존버 1년에서 3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딨어요. 작은 돈, 그냥 한 달 용돈 정도 그냥 넣어놓고 3년 있다 열어보세요. 여러분 한 달 그 용돈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잖아요. 3년 뒤에 한번 보세요. 이게 미성년자 매매법입니다. 강제존버. 부럽죠? 우리는 조바심 나서 막 빼고 싶은데 얘네들은 뺄 수도 없어. 빼려면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 엄마, 나 비트코인 빼고 싶어. 이놈의 자식이. 비트코인을 사? 너 그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한데 계좌딱 열어봤는데 1억.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네.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거에 대한 코멘트도 좀 달아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자, 러시아 해외 소식인데요. 러시아의 진취적인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죠. 크립토 루블을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크립토 루블을 만들고 있다. 혹은 푸틴코인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이거 요번에 알았는데 푸틴코인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 지구 안에 러시아를 집어넣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지 말아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정부가 나서서 야, 비트코인 이런 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인 쓰자 하고서 정부가 만들고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인터넷 지구 안에 비트코인이 은행이라고 했죠. 이더리움이 공장이라고 했죠. 유튜브가 오락시설입니다. 미디어 업체, 언론사죠. 언론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안에는 아직 국가라는 게 없어요. 국가를 넘어서는 엄청난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국가를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러시아.
인터넷 지구라는 시스템을 이해를 했어요, 러시아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하지 말아라 하고 있죠, 지금. ICO도 안 돼. 코인 만들면 불법이야.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조금 적어봤습니다. 그거 뭐 10월 28일 내일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서 코인을 만들면 5,000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등학생이 코인을 만들면요, 불법입니다. 일단 고등학생이 코인을 만들고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코인을 만들면서 ICO를 진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사람은 잡혀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잡혀갈 상황이에요. 자, 외국의 고등학생 한번 볼까요? 비탈릭 부텔린. 고등학생 때 이더리움 만든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린 나이에 이더리움 만든 거예요. 이더리움을 만들고 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도 왔대요. 몇 년, 한 4, 5년, 뭐 10년 뭐 이런 한참 전에 몇 년 됐겠죠? 10년까지는 안 됐겠죠? 몇 년 전에 와가지고 내가 이더리움 좀 만들었는데 그때 뭐 애기 때 20살도 뭐 왔다 갔다 할 때 20대 때 한국 와가지고 영어로 나 이더리움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그거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코인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ICO를 좀 진행을 하는데 이거 이더리움 하나만 사줄 수 없냐 하고서 왔대요. 그때 이더리움 가격이 500원도 안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 뭐예요? 야, 누가 그럼 도토리 같은 거를 사가지고 미쳤냐? 그래서 돌려보냈대죠. 그런데 지금 얼마죠? 100만원입니다. 이더리움 하나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해 또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건 이제 세상 흘러가는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현대중공업도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링크를 이 링크가 아니네요. 현대중공업. 이거 왜 이렇게 작아? 하한가는 아니지만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가격이죠. 머려 마이너스 28.75%입니다. 자, 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두 거대한 중공업 업체가 나란히 하한가를 갔어요. 얘는 12월 초에 갔고요. 11월 말이었나요? 그때 갔고 얘는 12월 말에 갔습니다. 가격이 얘는 마이너스 40% 빠졌고요. 이 최종 가격에서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40%고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28%입니다. 주식은 암울한가요? 아니, 주식시장도 좋아요. 근데 이런 대형 업체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져오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잖아요. 배 만드는 거 강국이에요. 근데 대우조선이었나요? 대한해운이었나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워크아웃 신청했잖아요. STX조선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누구나 이름 되면 알 것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하한가를 가고, 한진해운, 한진해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조선 강국이 아니에요. 이제 대한민국 대우조선, 대우해양조선. 저 주식을 했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잡주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했던 내용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세그위 2X, B2X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요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개발진들도 다르고 2MB, 블록 사이즈가 2MB가 아니고 4MB였어요. 그래서 좀 다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하려고 했던 세그위 2X는 조금 다른 그냥 하드포크의 일종이다. 다른 개발진들이 진행하는 하드포크의 일종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요 팀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달라. 그래갖고 요 부분은 좀 정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포크를 하는 건 맞지만 원래 예정되었던 뉴욕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세그위 2X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제 방송에 관심이 있거나 더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